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한마디. 첫째, 내일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내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정이 되면 내일은 매우 깨끗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매우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와 우리 손으로 들어온다. 우리의 삶은 분명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곳곳에 굵직한 아픔들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고 울분이 차오르는 아픔들이죠.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상처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픈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순간에 거대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 몸도 마음도 얼어버립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입은 바싹 마르고 손에는 땀이 나고 배가 아프거나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변화를 투쟁, 도피 반응 또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리 심리적 반응은 그 자리에서 모두 해소하는 것이 어려워 몇 날 며칠을 고생하기도 하고 더욱 길게 잔상이 남아 오래도록 힘든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깊은 상처일수록 일상을 흔들고 쉽게 잊으려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며 하기 나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에 큰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못 본 척 피하기보다는 안전한 장소와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인정하고 보살펴주기 시작할 때 비로소 온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아픔들이 있었나요? 작지만 성가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의외로 큰 아픔이 되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오늘의 공평한 24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오늘 하루 나의 마음들을 바라봐주고 힘들고 지친 마음도 인정해주고 고생한 나를 스스로 따뜻하게 꼭 안아주는 일입니다. 양팔을 교차시켜 자신을 껴안아 보세요. 그리고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가 길게 내쉬며 심호흡해 주세요. 잠시 눈을 감고 90초만이라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지막이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너무 수고 많았다고요. 90초는 하루의 0.1%입니다. 이제 매일 0.1%의 시간을 내어 스스로 따뜻하게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매일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다 보면 과거의 시간으로부터 점차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다가오는 새로운 내일을 더욱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때로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니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아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 휴식이 없는 운동은 노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마음 쓰는 일을 쉬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하면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심리적 소진이 발생하면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신체적, 정신적 고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 쓰는 일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은 게으름도 멈춤도 아닌 회복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내가 한창 쉬고 있을 때는 주변에 열심히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나만 도태되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멈출 수 있는 용기입니다. 멈춰야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천천히 점검할 수 있고 보완할 기회가 생깁니다. 잘 멈춘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잠을 잘 때는 잠을 푹 자고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과 향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볼 때는 영화에 빠져드는 것이고 춤을 출 때는 내 몸의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억지로 걷지 말고 멈춰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는 무엇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마음 편히 멈추는 것이 회복이자 성장의 시간입니다. 셋째,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다. 다시 인생을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되 좀 더 일찍 저지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지난날 자신이 내린 선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미래의 아쉬움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생긴 아쉬움과 후회는 무엇인가요? 한번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맞이할 뿐이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움켜쥐고 있는 과거의 아쉬움과 후회는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그래야 두 손으로 현재를 움켜쥘 수 있으니까요. 넷째, 나의 안식처는 나 자신이어야 한다.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하면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우울한 감정이 과거의 잘못과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지금 이 순간으로 가지고 와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감에 휩싸이게 되어 그래, 난 변하지 않았어. 지금까지 하나도 발전한 게 없네. 결국 난 못 해낼 거야. 내가 잘 될 리가 없지. 이런 말을 되뇌이며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이처럼 성취하지 못한 상황에 집중하며 특별한 문제 해결 없이 우울한 감정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반추적 사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듯 우리도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을 되새김질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방식의 되새김질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방식의 되새김질은 자신을 더욱 자책하게 하고 우울한 감정을 지속시키면서 활력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굳어지면서 하나의 단단한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잠재력과 모든 가능성을 튼튼한 감옥에 가둬놓고 결코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잘못 같을 때는 반추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비록 나의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잘못을 내가 짊어지고 힘들어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음속 한쪽에 나를 안아줄 수 있는 멘토 선생님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따뜻한 내가 힘들어하는 나를 안아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주세요. 넷째, 나 자신부터 사랑하는 연습.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 바구니가 하나씩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바구니의 모양과 크기가 다릅니다. 사랑 바구니를 채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어 채우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기본이 되는 이타심은 대인관계 능력, 사회적 지지, 관계 개선 등의 과학적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복을 빌어주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스트레스, 불안, 우울, 분노를 낮추고 면역 기능 강화, 공감력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남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따뜻하게 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분명하고 방법도 쉽다면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심리학에서는 이를 3단계 자비 명상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1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이런 문구를 하루에 한 번씩 말해보는 것입니다. 2단계는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는 사랑입니다. 그가 행복하기를, 그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그가 평안하기를. 마지막 3단계는 자존심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미운 사람에게 사랑을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 명상을 3단계까지 할 수 있다면 그 거대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오롯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좀 더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정말로 행복이 찾아옵니다.